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를 두고 사생결단식 충돌을 예고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측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대표도 만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특검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청 양쪽 모두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하달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라며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최 대행이 한쪽 편을 들기보다 양쪽에 모두 자제를 요청한 겁니다. 최 대행은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도 만나 중재안도 제시했습니다. 체포영장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당부였습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 대표님께서 그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앞선 특검, 즉 선특검 후체포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 전 선특검을 중재안으로 내놨는데 여야 대표의 답은 뭐였을까요? 특검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먼저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특검 후체포 중재안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특검 합의를 요청한 최 대행의 제안이 월권이라고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것이 그 어떤 헌법상 법률상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월권적 요청이다.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 법안을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당이 작성한 초안에는 야당이 작성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를 덜어내고 특검 추천 주체를 더 넓히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총에서는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꽤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여당 자체 특검안을 기다리고 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지연 전술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기다려보겠다.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체포 시도가 임박하면서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 긴장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는 총을 든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최정예 CAT 요원들도 등장했는데요. 전술 헬멧을 쓰고 총기 수납용 배낭까지 맨 채로 관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대통령 관저 진입로를 지나갑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은 손에 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통령 관저에서는 복면을 쓴 남성들이 관저 정문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경비 업무를 교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CAT라고 불리는 대통령 경호처 공격대응팀 대원들도 등장했습니다. 머리에 CAT라고 적힌 전술 헬멧을 쓰고 등에는 위아래로 길고 납작한 배낭을 맨 모습입니다. 이 배낭은 소총과 탄창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술용 가방과 닮은 모습입니다. CAT는 대통령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반격을 맡는 경호처의 정예 구성원입니다. 지난 2022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왕세자 숙소 인근을 경호도 담당했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테이저건이나 3단봉 등을 지참하고 크레인이 달린 군안차 등 중장비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경호처가 총기를 다루는 정예 요원들의 모습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호처의 무기와 화기 소지 가능성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제1원칙은 안전이고 저지하는 입장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대통령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신분증을 달고 얼굴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이 불법영장 집행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참여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2차 체포에 참여할 경찰관들을 향해 얼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관저에 진입할 때 경찰 신분증을 달고 얼굴도 가리지 말고 공개하라고 한 겁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신원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체포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이 경호처 공무원을 폭행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법 체포, 감금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하며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 참여에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민생 치안을 지켜야 할 경찰을 대통령 체포에 투입하는 건 국민 배신 행위라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찰의 불법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적법 절차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2차 체포 작전을 앞두고 체포팀에 참여할 경찰 인력들에게 내일부터 대기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체포에 앞서 경호처의 강경파 지휘부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본부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모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공채 입사 동기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힙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때 사병 동원을 지시하고 직접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체포팀 저지를 지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카이스트 졸업식 때 윤 대통령에게 소리치며 항의하는 졸업생 입을 막는 조치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두 사람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먼저 체포하고 나면 강경파 지도부를 잃은 경호처 지휘체계가 흔들려 윤 대통령 체포가 수월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시킬 생각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강경파로 꼽히는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내일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에 참여할 경찰 수사관들에게 내일부터 체포작전 투입에 대비한 대기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작전과 준비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면 여당 국회의원이든 민간 수비대든 모두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오늘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에 출석해 한 발언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막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민간 수비대를 자처한 백골단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영장 집행을 막으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답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뭘 말 조심합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불법 대통령이라고 적법인 해도 네.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대통령장? 없습니다. 경호처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 경호처 인력에 대해서는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형법에는 여러 가지 감경이나 감면 사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수본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지 묻는 질의에는 국가수사본부도 충분한 수사 인력이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무장을 써서라도 본인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면서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무기 사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찬 자리엔 김건희 여사 경호라인 3인방인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이 참석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에게 경호처 관계자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이고요. 경호처 내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건영 같은 사람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그러한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날조이죠. 칼이라도 휴대해라 이런 말 전혀 안 했다는 거. 그런 얘기를 꼭 제가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경호처의 고위 간부인 경호 3부장이 돌연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수뇌부가 대기 발령을 낸 이유, 대통령 체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과 경호처는 그 이유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 3부장이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에게 반발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어제 열린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수뇌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문제 제기한 인사가 바로 대기 발령됐다고 말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 저지를 김 대행이 밀어붙이자 내부에서 공개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경호처 다수의 직원들을 대리부의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일부 수뇌부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호처는 대기 발령은 맞지만 그 이유는 정보 유출이 발각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호 3부장은 최근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 측 인사에게도 내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호처는 이 경호처 간부가 관전의 시설물 위치를 포함한 내부 정보를 경찰 누구에게 줬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계엄 관련 수사단에서 사실상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간부 수사심의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 3부장의 대통령 경호 기밀 유출 사실을 파악한 건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어제 과부장급 이상 40여 명이 모인 회의에서 경호 3부장 A씨가 경찰에 기밀을 유출한 사실을 추궁했고
경호 3부장도 이 자리에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간부들 사이에서는 탄식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다는 게 경호처 설명입니다. 경호처는 경호 3부장이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 호텔에서 만나 관저 정보 등을 알려준 경찰 간부 2명이 누군지도 파악이 끝났습니다. 경무관급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 B씨와 총경급 과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수사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경호처의 특정 인물과 그것도 호텔에서 만나 기밀을 전달받은 경위는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 경무관은 입장을 묻는 채널A 질의에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안인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경호처 내부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경호처 내부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적절한 비유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햇볕 아래 놓은 얼음입니다. 단단했던 별속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녹아내린다면 좀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동요하고 있고요. 그 동요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폭력을 강조한 박종준 전 처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의 강경 대응 기조 전환이 동요라는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는 게 내부 설명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게 주목이 되네요. 네, 한 경호처 직원은요, 명분 없는 대치에 동원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 5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둑이 터졌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네,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동요의 본질은 이거 같습니다. 일평생 일궈온 내 공무원 생활, 법적 공방에 휘말리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데 내 지위와 안전은 누가 담보하냐는 거죠. 쉽게 말해 막으라 해놓고 정작 문제가 되면 누가 지켜줄 거냐, 이런 거죠. 공수처의 압박이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경호처 지도부는 대책 마련을 고민을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음이 녹는다 싶으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꽁꽁 얼려서 단단하게 해야겠죠. 앞서 전해드렸는데 경찰의 내부 정보를 흘린 경호처 간부를 적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죠. 인사 조치는 물론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요. 특히 이걸 잡아낸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여 명의 다수의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기강을 다 잡고 조직을 다 잡는 겁니다. 여기는 대통령 경호처다, 잊지 마라, 이렇게 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경호 3부장이 경호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가 경질됐다, 대기 발령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경호처는 이 인사가 평소에도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역정보를 흘리는 방식을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잘못된 정보를 흘렸는데 그 정보가 야권 인사로 흘러간 것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를 적발했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입니다. 얼음을 다시 얼리려고 내부도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부 기강이 좀 잡힐 분위기입니까? 네, 우리 조직을 결속시키는 것과 동시에 상대편을 동요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도 경호처나 대통령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 동요도 만만찮다는 게 대통령 측의 생각이라서요. 실제 경찰 소속임을 인증한 뒤 들어올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는 왜 정치 싸움에 경찰이 휘말려야 하냐, 고소당하면 어떡하냐 등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경호처가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공격 대응팀 모습을 공개한 것도 일종의 상대편 흔들기겠죠. 경찰도 흔들기에 또 나서겠네요, 이러면. 네, 경찰도 흔들리는 경호처 내부를 더욱 흔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협조하면 선처한다. 박종준 전 처장은 수사에 협조적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경호처 내부를 향한 겁니다. 2차 영장 집행은 칼과 같은 겁니다. 일단 뽑는 순간 양쪽 모두 뒤가 없는 상황입니다. 뚫든 막든 끝을 봐야 하는 게 양쪽 입장이다 보니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홍지연 기자였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크게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는데요. 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도 나왔습니다. 먼저 여인선 기자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42.2%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6.4%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0%대를 회복한 건 2024년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집권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에 대한 보수 지지층과 국민들의 반감과 두려움이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게 했다라고 분석해 봅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를 묻는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2.9%로 정권 연장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조사보다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데에는 2030 세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비율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20대에서 여야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2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0대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3%, 민주당은 31.7%였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9.9%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050 세대를 중심으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지만 20대에선 정권교체와 연장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비율이 2030에서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전체 탄핵 찬성 비율은 52.3%, 반대는 45.6%로 나타났는데 20대에서는 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30대의 경우엔 절반이 넘은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50 세대에서 40%를 넘기지 못한 것과 달리 2030 세대에선 모두 40%를 넘겼습니다. 최근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2030 세대가 이끄는 모습입니다.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법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내란죄 수사 과정,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법 집행이 제대로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도 지켜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30은 이슈에 민감한 만큼 여론은 언제든 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 은퇴 마지막 무대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 공연 때 정치권을 향해 쏟아냈던 일침이 야당의 반발을 사자 딴지를 걸고 있다며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58년 가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무대였던 어젯밤 콘서트. 가수 나훈아는 공연 중 민주당 등 정치권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객들을 향해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인정하지만 저것들이 뭐라 하는 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인지 도지사인지 잘 들으라며 갈라치기 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나훈아는 지난 10일 공연 때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입 닫고 그냥 가라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나훈아가 마지막 공연 때 자기 발언을 왜곡하고 딴죽 걸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나훈아는 어릴 때 형과 싸우면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할 것 없이 어머니는 둘 다 똑같이 때렸다는 겁니다. 후세에 이런 나라를 불러줘선 안 된다며 동서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반이 잘려있다. 선거할 때면 한쪽은 뻘겋고 한쪽은 퍼렇다며 전라도는 경상도, 경상도는 전라도로만 국회의원 출마하게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거침없이 살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가수 나훈아는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명 꺼진 무대 뒤로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사람 다 날 받아 놓은 사람들이라며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날 받아놓은 사람 둘이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으니까 몇 년간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이었던 거고, 저는 둘 다 날 받아놓은 거는 하늘의 운명에 맡기고 좀 평상심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 여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상황을 언급하며 양쪽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 이성을 찾으라고 꼬집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리더십에서 조급증이 자꾸 보이는 게 민주당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국민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내란 특검을 지지하는 것이지 이 대표 대선 마케팅 소재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은 아니라며 이 대표의 조급증을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대표에게 헛물 켜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에서 이 대표로 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며 범죄자 난동범 대통령은 원하지 않으니 집권도 못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둘 다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카톡 검열 논란이 제기됐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을 메신저 같은 온라인상에서 단순히 퍼나르기만 해도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 그리고 오만함 이런 마음가짐이 반영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항소심 재판이 내려지기 전에 탄핵 소추를 완결해서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조급증에 다수의 국회의석을 발판으로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이 표출됐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고발에 따른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카톡 검열 논란, 민주당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카카오톡은 성역이 아니라며 가짜 정보를 뿌리 뽑겠다고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카톡 검열 공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땡땡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는 이런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카카오톡은 성역이 아니라며 반드시 가짜 정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강경 대응은 지난 대선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정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 동네에서 개 모으다가 그 개똥 갖고 톡 꼈다는 등 이런 그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행태들 이런 것들은 거의 조작 정보죠. 민주당은 신남성 연대 등 일부 단체들이 특정 기사에 좌표를 찍어 편향된 댓글을 유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선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도 방법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개혁신당이 허은하 대표의 거취를 두고 극한의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허 대표와 친 이준석계 지도부는 서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준석 의원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허은하이고 대주주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이라는 것뿐입니다.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할 뿐인데 이 의원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겁니다. 친 이준석계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1시간 동안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확히는 허은하 대표께서 비례대표 공천을 못 받았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가세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M1 이준석 대표에게 상황이라며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립니다. 정작 상황은 본인인데 말입니다. 망상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게 하는 윤석열과 여의도 국회 본청 170호에서 버티는 허은하 대표님, 뭐가 다릅니까? 허 대표가 지난달 이 의원과 가까운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주영 의원 대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자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를 예고한 이준석 의원은 이번 주 중에 공지될 웹사이트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표현해달라며 거듭 허 대표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허 대표의 상황 언급을 두고도 느낌 말고 구체적 사안을 얘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20살 북한군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먼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붕대를 감은 북한군 포로.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소총수 출신 병사입니다. 많이 다친 듯 침대에 누운 채 신문을 받는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겨우 입을 뗍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은 맞죠? 우리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한국어로 통역하며 재차 의향을 묻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괜찮은 것 같아? 여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국정원 관계자가 최대한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에는 한번 해주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면.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같은 날 붙잡힌 26살의 저격수 출신 북한군 포로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우크라이나 당국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육성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의 진술을 향후 여론전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들은 파병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야 전쟁터라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온 줄 알았지만 전우들이 눈앞에서 숨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한국어로 신문을 받는 소총수 출신의 20살 북한군 포로는 자신이 파병군이란 사실을 모른 채 러시아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몸을 다쳐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소통을 하던 그는 실전 훈련이란 지휘관의 말만 듣고 전장에 투입됐다는 취지로 힘들게 입을 뗐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전장의 참혹함도 진술했습니다. 이달 3일 전장에 투입됐다는 그는 함께 투입된 전우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에 죽어나가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자신도 다쳤고 우크라이나에 생포됐습니다. 1월 3일부터 있었고 그러고 언제까지 잡혔을 때까지 1월 3일 날 나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난강원에 숨어 있다가 5일 날 부상당하고.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포로 2명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이라며 2,5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될 때 함께 파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포로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우리 국정원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3,000명. 이 병사들에겐 생포될 것 같으면 자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7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3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드론 공격 같은 현대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되기 전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사자에게서 관련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파병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이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죽음으로 입막음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에선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의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그리고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가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식량과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파병 급여에 대한 확답 없이 영웅 대우만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사자 메모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들은 참전 대가로 노동당 입당이나 형벌 면제를 기대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파병 북한군들이 체력이 좋고 전투 의욕도 커서 전쟁이 지속되면 전투 역량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정원도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일본 외교수장인 이와야 외상이 방한했습니다. 굳건한 한일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일본 외상으로 7년 만에 단독 방한한 이와야 다케시 외상.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戦略環境の下で、日韓関係の重要性は変わらないどころかますます重要性を増して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에 앞서 이와야 외상은 첫 방문지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태극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선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세웠습니다. 現在の韓国の国内の状況については私どもも重大な関心を持って注視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韓国の民主主義の強靭性を信頼をいたしております。 일본 내 지한파 인사로 꼽히는 그는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이와야 외상은 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전역과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이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의회 의사당과 백악관은 물론 도시 전체가 트럼프 대관식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세계를 가다 최주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사당 웨스트 프론트에 대형 성조기 설치가 한창입니다. 일주일 후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준비입니다. 트럼프가 오를 연방의회 의사당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8년 전 이곳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계단식 무대에는 대통령, 부통령 당선인과 가족들을 포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1,400명 넘는 VIP 좌석이 마련됩니다. 의회 주변에는 높이 2m가 넘는 철제 담장이 길게 늘어섭니다. 담장 폭은 15km나 됩니다. It's a lot of fans. I think it's they probably with 50,000 lining feet to put in all around to the Capitol and some White House too. 백악관 앞은 차량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과 비밀 경호국의 검문 검색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측이 배포한 초청장이 22만 장이 되다가 새해 첫날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한 만큼 현장 경비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탐지견이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트럼프 취임 축하 시가 행진을 볼 수 있는 백악관 뒤편 연단에는 방탄 유리가 설치됐습니다. 취임식 일주일을 앞두고 때 아닌 호황을 맞은 곳은 숙박업계입니다. 일부 호텔들은 취임식을 직접 보러 몰려든 사람들을 겨냥해 수천만 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을 내놨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For the inauguration package, it's about $25,000 for this a beautiful suite, plus the three-course meal and all specially labeled bottles of champagne. 의회식 토마토 스프나 대통령식 스테이크, 성조기 티라미수 등 취임식 한정 메뉴를 내놓는 식당도 있습니다. I went to an inauguration in 1970 because I went to school here when Richard Nixon was the president. It's a celebration of the new president.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는 4년 전 바이든이 받았던 취임식 기부금의 2.5배가 넘는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5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일대는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새해 첫날 불꽃놀이가 최악의 산불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고급 주택이 있던 곳이었지만 집은 온데간데 없고 기둥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는 뼈대만 남은 채 방치돼 있고 뭉개진 건물의 잔해는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마을은 색을 잃은 채 잿더미가 됐습니다.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I grew up in the Palisades. My elementary school is gone. My high school is half gone. Most of my friends have lost their homes. 엿새째 이어진 산불로 지금까지 불탄 면적만 160제곱킬로미터. AP통신은 샌프란시스코의 면적보다 더 많이 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 행렬도 등장했습니다. 산불 지역 인근의 캘리포니아 아케이디아에서는 생필품과 물 등 식료품을 든 미국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Sorry, I feel so bad for the people. So just wanted to come help somebody. That's all I can do.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7일 팰리세이즈의 발화 지점이 새해 첫날 불꽃놀이로 불탄 위치와 비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의 원인이 새해 첫날 불꽃놀이일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범죄 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부 LA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가 일주일 사이에 10% 이상 오르자 당국은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에 나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오는 3월 정식 개장을 앞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새 홈구장이 명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장명에 연고지인 대전을 넣어야 한다는 대전시와 거부하는 한화 사이에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대전 야구 팬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새 야구장입니다. 2만석 규모의 2천억 원가량이 투입돼 오는 3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 야구장 명칭에 연고지인 대전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대전시와 구단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달 들어 한화 측에 공문을 보내 새 야구장 이름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지역처럼 연고지 넣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한화 구단 측은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화생명 볼파크로 결정해 대전시에 통보했는데 뒤늦게 바꿔달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화 측은 야구장 명명권 등 모든 권한은 구단에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옛 구장인 이글스 파크 정식 명칭에도 대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앞서 486억 원을 대전시에 지불하고 새 구장 명명권과 25년간 사용권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고지명이 빠진 홈구장은 대전이 유일합니다. 대전이라는 이름을 빼면은 저희가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라는, 저희만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대전이 연고지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 대전시랑 한화 이글스랑 좀 조율을 잘 해서. 대전시는 일단 한화 측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돈을 내면 애인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용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동산에 데이트하러 가는 연인들 많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도 연인과 함께하는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식당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애인 대행 서비스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밥 먹고 카페 가고 하잖아요. 남성은 서비스 비용으로 시간당 6만 원을 냈습니다. 할 기회가 없어요.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서로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애인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칭된 여성이 약속 시간 30분 전에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를 겁니다. 두 사람은 전화로 서로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연애에 관련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좀 설레는 마음을 되찾으셨다거나 그런 후기를 들으면은 그때 좀 보람찬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을 쌓거나 외로움을 해소하는 등 서비스 이용 목적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데이트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롯된 뭐 연애 상담이라든지 연애 코칭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남성이 주 고객층이지만 여성 고객도 늘어 한 업체에서 한 달 평균 매칭하는 데이트는 100건이 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전달에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 갑자기 만나자마자 대체 뭐 어디까지 되냐, 막 손잡으면 안 되냐, 그런 요구를 받을 때 조금 황당했어요. 대출을 유도하거나 서비스 이용 이력을 빌미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대출을 저한테 유도를 했었고. 너 혹시 성매매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돈을 또 계속 넣으라고 하고.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네, 성혜랑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아라. 과격하네요. 네,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발광한다는 등 뒤에 숨어 앵앵거리는 동네 양아치도 폭탄주 20잔의 힘일 목숨마저 내놓아야 합니다.
더 과격한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친형이자 이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폭군에 비유하면서 반드시 목을 베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그동안 김 씨와 민주당의 호흡이 척척 맞았다면서 이쯤 되면 유혈 사퇴를 바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최근 사형 발언도 있었네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했었는데요. 사형 발언 오늘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여기가 당장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범죄니까. 과격한 여야 대치에 이제 발언 수위의 상한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뭘 잘 참았나 보죠? 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이재명 대표와 국회에서 만났는데요. 비공개로 만나고 나오던 최 대행에게 함께 있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건넨 한마디가 포착됐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하네요. 네. 뭘 참았다고 할까요? 방 실장에게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의 이 난타전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최상목 대행에겐 경제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습니다.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제일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럼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겠네요, 만남. 네, 이 최상목 대행 보면서 말하는 이 대표와 달리 최 대행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일종의 뒤끝일까요? 이 대표 앞서 최 대행 향해서 쓸데없이 여야의 특검법 합의 독촉하지 말고 경제 안정이나 신경 쓰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요. 이 비공개 접견 자리에서는 언성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경제를 문제 삼자 최 대행도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도 조세특례 제한법 같은 민생 법안 통과 안 시키지 않았냐고 말한 거죠. 여기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여기에 맞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 주변에서 잘 참았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네, 지금처럼 이 혼란한 국면 아무래도 서로가 모두 하고 싶은 말 쏟아내기보다는 때로는 참는 게 미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K푸드 중 하나가 바로 김입니다. 덩달아 김 한 장 값이 150원까지 올랐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365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입니다. 거리에는 한국 과자부터 김뭉치까지 K 주전부리가 눈에 띕니다. ネットで調べてこの商品が人気だって見たのでこの韓国海苔を日本の友達にお土産のために買いました。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서 나오는 한국김이 SNS 등을 통해 입소문나면서 대표적인 관광식품이 됐습니다. 한 대형마트에는 길쭉하게 양쪽 매대로 수십 가지의 김들이 가득합니다. We saw in the Korean drama. When watching television, friends gathering, family gathering. 자신의 입맛에 맞춰 새로운 김밥이나 김부각이 탄생합니다. 감자나 옥수수칩에 김을 붙여놓거나 매운 고추 맛을 곁들인 제품들인데요. 담백할 수 있는 맛에 김의 짭조름함이 더해져 입맛을 더 돋워줍니다. 김이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김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김 한 장 가격은 150원꼴로 지난해보다 1.5배 올랐습니다. 수출은 늘어 재고가 부족해졌는데 바다 수온이 올라 김 확보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스낵으로 먹기도 하고 밥에다가 이렇게 말아 먹기도 하고 가격이 뛰는 거죠. 김값이 상승하면서 김밥을 비롯해 김을 이용한 음식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독감의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다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판매량이 70% 넘게 올랐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올겨울 독감이 유행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3일 정도 고생했어요. 머리 많이 아프고 미열도 많이 나서 몸도 춥고. 집 앞에는 가끔 없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주로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하고 있어요. 1월 첫 주 독감 의심 환자는 4주 전보다 13.7배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HMPV 등 4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며 쿼드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덩달아 마스크 수요도 늘었습니다. 지난주 편의점의 마스크,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량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각각 77.7%, 32.8% 늘었습니다. 마스크 판매 많아요? 갑자기 며칠 늘긴 늘었네요. 2배, 5년 가면서요? 서울시도 오늘부터 설 연휴 전까지 2주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손 씻기와 환기 등 기본적 예방 수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추위가 주춤했습니다. 대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려서 시민들도 급히 모자를 쓰고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눈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최대 5cm,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1cm 남짓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6도로 영상권에 돌입합니다. 다만 모레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추위가 쉬어가니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 중부와 전북, 경북은 종일, 전남과 경남, 제주는 오후부터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춘천 최저기온 영하 4도, 대전 0도가 되겠고요. 대구 영하 3도, 진주 영하 5도로 오늘보다 3에서 6도 높겠습니다. 모레 호남과 제주에 눈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군으로 신분을 감춘 북한군. 이 싸우다 잡힐 바엔 자폭하라고 강요를 받았다는데요. 군인의 명예에도 생명 존중도 없이 총알 바지로 숨진 젊은이들 벌써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전쟁터에 버려진 북한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